안녕하세요. 무화공간 무화 여러분, 오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프로젝트는 45평형대의 아파트입니다. 굉장히 기능적이고 정갈한 집이에요. 그리고 무화에서 30평형대를 기준으로 저희가 연구했었던 많은 원리들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용부의 축을 맞춰서 공간의 개방감을 가져오는 방법, 안방 화장실을 공용부로 내어주는 원리, 대면형 주방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형성이 되어야 개방감 있고 기능적인 공간이 되는지 열심히 연구한 자료들을 오픈했었는데요. 이번 프로젝트는 40평형대에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원리들이 아주 잘 녹아들어서 40평형대 사시는 분들에게 참고가 됐으면 좋겠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현관부터 어떤 것들이 적용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가족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있길래 가족다운 나다운 공간이 만들어졌는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관 같은 경우에는 가로가 2500, 현관문에서부터 중문까지의 이 깊이가 2200 정도 돼요. 여러분 생각보다 좀 큰 사이즈죠. 40, 50평대의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현관이 작은 케이스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평형대에 걸맞는 현관 크기여서 계획하는데 좀 어려움이 없었고요. 이전에는 그냥 양쪽에 신발장이 들어있는 그런 구조였는데 한쪽 장은 캠핑 장비라든지 수납을 좀 하실 수 있도록 조금 더 크게 만들어 드렸고요. 그리고 반대편에는 신발장과 제작 벤치를 만들어서 가방을 놓거나 신발을 신거나 할 때 활용하실 수 있도록 벤치를 하나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벤치 디자인을 보시면 이런 것들이야말로 기능이 충족이 되니까 이제 표현하는 디자인적 미적인 방식인데요. 보통 제작 벤치를 할 때 하부장이 있는 타입으로 만들어서 가구에서 벤치를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죠. 가구 공사에서 한 번에 끝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렇게 하부가 살짝 띄워져 있죠. 하부 띄움과 앉는 벤치 공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가구로 만드는 게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걸 적용했었냐, 타일이라는 재료로 같이 감아서 슬라브처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금속 프레임으로 미리 골조에다가 심어 놓은 다음에 타일 공정 때 얘를 감싸는 방식이에요. 시각적으로 볼 때는 얇은 슬랍 위에 올라타 있으니까 디자인적으로는 비례적으로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앉는 자리 뒤에는 운경과 루버 디자인이라고 그러죠. 현대건축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는 디자인적 디테일입니다. 여기에 펜던트를 이용해서 들어왔을 때 중문과 거울이 이 빛이 산란되면서 꽤 아름다운 무드를 연출할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문 같은 경우에는 가족 중에 고양이가 한 마리 있어요. 택배 올 때 탈출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중문을 저희가 적용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고요. 포켓 슬라이딩 도어가 되어 있습니다. 투명 유리를 적용을 해서 오히려 들어왔을 때 개방감을 좀 더 가져갈 수 있도록 디자인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공용부인 거실은 굉장히 정갈하고 깨끗한 분위기였고요. 소파와 TV가 있는 흔히 말하는 한국에서 가장 많이 하는 배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는 소파가 아직 도착하지 않아서 가구는 없었는데 처음에 우리가 설계를 하는 단계에서는 소파와 TV를 면하는 구조로 배치를 했었고요. 우리 가족분들이 저희 무화와 좀 특별한 인연이 있어요. 한 2년 전에 찾아오셨더라고요. 결국에는 인연이 되어서 우리가 좋은 프로젝트로 만나 뵙게 됐습니다. 무화공간에 찾아오시는 고객님들은 대부분 영상을 열심히 보시고 이 프로젝트에서 이거 너무 멋지다, 라이프 스타일과 맞다, 이런 거 꼭 가지고 오시거든요. 이번 케이스는 하나도 포기할 수 없는 욕망의 30평 인테리어, 여기 태그가 나갈 겁니다. 그거를 보시고 코랄색이 꽂히셨고 곡선으로 이렇게 이어진 공용부에서 들어가는 간접 조명에서 너무 아름다움을 느끼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좀 부드러운 걸 선호하셨던 분인 거죠. 풀기 너무 어려워서 좀 많이 말렸는데요. 그거를 저희가 잘 고민하고 적용을 해서 이번 프로젝트에도 성공적으로 잘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천장 단내림의 시작은 왜 시작이 됐느냐, 제가 항상 맥락과 원리와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늘 설명을 드리잖아요.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천장 내공간이 나오지 않아서 단내림을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자, 거기서 시작된 게 지금 거실과 주방이 골조벽 자체가 어긋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께만큼 이렇게 앞으로 TV벽 위쪽으로도 단내림 들어와서 2D 평면에서 이렇게 직선으로 오다가 어디서 꺾였죠? 안방으로 들어가는 인면으로 이게 다시 곡선이 꺾입니다. 인면에서 시작한 곡선이 평면으로 이렇게 따라 도는 거예요. 이게
이게 생각보다 스케치업이나 이런 모델링 프로그램에서는 구현이 어렵지 않은데요, 현장에서 만들어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왜 이걸 또 말렸냐, 곡선 선형의 간접 조명이 쫙 따라가거든요. 이 간접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지금 단내림된 이 공간 안에 패널로 막고 공간을 비워놓고 다시 꺾어야 돼요. 여기에 간접 조명이 들어가서 이렇게 빛이 한 번, 두 번, 세 번 산란되면서 간접 조명 효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라운드와 조명까지 들어가면 이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잘 적용을 해서 아주 만족스럽게 나온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조금 어렵다. 여러분, 그러면은 단내림은 천장에 내려오죠. 그리고 벽은 벽재료가 들어가겠죠. 근데 얘가 만납니다. 이걸 표현할 때는 마감을 할 수가 없어요, 일반 마감 재료는. 그래서 도장이라는 재료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장을 선택해서 저희가 마감을 해드렸고요. 윗면을 보여드릴게요. 복도에서 쫙 진입을 하죠. 정면에서 이렇게 안방으로 들어가는 벽이 곡선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 디자인이 성립이 되려면 뭐가 따라가야 되느냐, 벽체가 인서트가 되어야 됩니다.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래 주방벽과 TV 있는 그 벽이 골조가 맞지 않았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천장의 단내림과 곡선과 얘를 이용을 해서 주방벽이 거실면과 하나의 벽처럼 읽히도록 하고, 그리고 단내림과 곡선을 강조하기 위해서 TV 걸린 이 벽을 인서트 된 것처럼 표현을 한 거죠. 축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머지 이 장치들이 다 나온 것들이에요. 그래서 정면에 봤을 때는 공간이 연결된다는 느낌과 곡선과 조명까지 따라가니까 이렇게 드라마틱한 효과가 나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무화공간 채널은 디자이너 분들의 바이블이라고 하죠. 그런 얘기 제가 들었습니다. 디자이너 분들한테 제가 참고될 만한 몇 가지 팁을 드릴게요. 아파트라고 하는 현대 건축의 공간은 생산성과 빠르게 만들 수 있는 속도나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대부분 직각으로 만들죠. 그래서 아파트가 생산 원가가 조금 저렴하게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근데 저희가 인테리어를 하거나 실내 공간을 꾸밀 때 곡선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고객님들께서 그냥 나 아치가 좋아요, 선형이 좋아요 라고 해서 이 곡선을 쓸 때 한 공간만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이상해요. 그럼 직선이라고 하는 이 박스 안에서, 스퀘어 안에서 어떻게 곡선을 사용해야 될까? 첫 번째, 곡선이라는 기하학과 직선의 기하학은 부딪힘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쓸 때는 볼륨을 좀 따라가줘야 됩니다. 이 프로젝트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코너에 곡선이 쓰여졌죠? 그리고 천장의 단내림을 통해서 곡선이 또 쓰여졌죠. 그리고 밑에 가구를 보세요. 코너 부분이 또 라운드로 살짝 감겨 있습니다. 테이블도 끝이 살짝 감겨 있어요. 조화를 이루려면 어떤 디자인적 형태가 하나만 있으면 안 돼요. A, A-, A-, 그리고 B, B-, B-, 이렇게 섞여 있을 때 굉장히 조화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지를 보실 때 사진 한 장에서는 분명히 예뻤는데 이 집에 가보면 너무 이상한 거야. 그걸 상쇄하는 아주 심플한 원리를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TV벽의 입면을 보시면 하부장과 에어컨 단내림된 이 바깥쪽 창가 쪽 부분에 키 큰 장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두 어휘가 만나는 거예요. 다른 머티리얼을 가지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반대편 벽은 발코니로 가는 통과 동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비어있는 벽입니다. 근데 저희가 어떤 걸 적용했죠? 천장에 단내림이 내려오고 단내림 속에 라운드 간접 조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가운데가 또 비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 섹션을 탁 잘랐죠. 뭐가 들어갔을까요? 은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옆에는 천장의 단내림과 간접 조명은 더 파여져 있고 좀 높은 천장이 시작이 되겠죠. 디테일 3개가 만나는 부분을 저희가 수직 루버로 디자인을 해서 공간을 상쇄시켰어요. 미학적으로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단내림 앞공간에는 고양이들이 또 이렇게 시티뷰를 보면서 멍을 많이 때리잖아요. 캣타워가 놓여질 거고요. 고양이들이 여기서 놀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공간도 소파 공간이랑 은경 공간을 활용해서 고양이 공간이 약간 좀 분리된 느낌을 주죠. 공간이 굉장히 정리를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집은 인스타에서 보시는 한 장의 사진으로 평가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예쁜 집은 기능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근데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것들이 결국에는 3차원이라 부르는 입체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죠. 무화공간에서 주장하는 디자인은 어떤 한 파사드나 인면이 예쁜 걸 굉장히 지향합니다.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공간이 전체적으로 다 이어졌을 때 밸런스가 잘 맞느냐, 라이프 스타일을 여기서 구현했을 때 편리함과 아름다움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곡선을 설명드렸고 이번 프로젝트에는 이런 어려운 곡선이 적용이 됐지만 좀 쉽게 디자인적으로도 아주 훌륭합니다. 기능적으로도 훌륭하고요. 제가 솔루션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옛날 영상 중에 30평에 50평형을 집어넣는 방법이라는 영상이 아마 태가 나갈 겁니다. 이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요. 그 거실 공간이 너무너무 인상적이고 그리고 아름답다는 얘기를 많이 댓글에 달리셨어요. 어긋난 거실 벽체와 주방 벽체를 상쇄하기 위해서 단내림과 하부장을 썼는데 보세요. 어떠세요? 곡선이 빠져서
직각으로만 이루어져도 포인트 컬러 딱 들어가잖아요. 너무 저는 마음에 들어요. 꼭 곡선이 아니어도 두 가지의 디자인이 원리는 똑같다. 그리고 지금 컬러를 더 활용하기에도 괜찮은 디자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소파 배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모아공간 영상에는 디자인의 원리와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게 공간적으로 구성됐는지 굉장히 좋은 영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좀 찾아보시면 되게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예전에 찍었던 영상 중에 거실의 배치와 주방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어떤 레이아웃이 좋은지를 설명한 영상이 있습니다. 키포인트가 복도에서 진입하는 가로 동선과 주방에서 거실 창호까지 가는 세로 동선이 이렇게 크로스되는 동선이 저는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케이스는 그 케이스랑 좀 다르죠. 그 영상에서 말했던 논리대로 한다고 하면 소파가 반대쪽으로 갔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우선순위를 제가 많이 따져봤어요. 천장에 단내림 되는 것과 이 라운드의 아름다움과 이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TV가 이 안방에 붙어있는 벽 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 소파가 주 동선을 막고 있는 듯 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풀어내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홈바 공간이 날개벽을 제가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날개벽과 소파가 놓여져 있는 옆구리 부분이 이렇게 약간 상쇄됩니다. 자연스럽게 소파 앞공간으로 동선이 이어지게 돼요. 이건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어떤 퍼즐이 있었죠? TV가 걸리는 이 벽에 간접 조명과 우아한 곡선이 들어가는 게 우선이어서 그걸 선택을 했고요. 나머지는 두 번째 우선순위로서 우리가 공간적으로 풀어낸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번 프로젝트에는 바닥에 대형 타일을 저희가 깔았어요. 저는 사실 주거에서 마루 재료가 훨씬 더 생활하는데 유리하다라고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가족분들과 말씀을 나눠보니 고양이의 이제 볼일 볼 때 실수하는 문제도 있고, 이전에 마루집에서 계속 살으셨는데 찢김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고 그러셔서 제가 공용부는 타일을 적용을 했고요. 전용부라 부르는 가족들이 공간들은 마루로 적용을 했습니다. 바닥에 타일을 깔 때는 여러분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어요. 아파트의 바닥 자체가 수평일 리가 없어요. 꿀렁꿀렁 하거든요. 근데 셀프 모타릴로 이 레벨을 어느 정도 맞추는 거지, 완벽하게 평활도를 맞추려면 거의 무근을 치는 만큼 많이 들어가야 돼요. 하중도 높아질 것이고 너무 레벨이 많이 올라오겠죠. 이게 큰 타일을 쓰면은 타일용 시멘트를 써서 얘를 레벨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럼 타일 한 장이 크다 보니까 집이 꿀렁꿀렁 하겠죠. 기존에 있는 바닥보다 타일 피니시와 마감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많이 올라와요. 많게는 3cm까지 올라오기도 합니다. 샌딩 하시는 데는 최대한 샌딩을 해서 베이스를 낮춰놓은 다음에, 그리고 이 타일 가지고 레벨이 많이 올라가지 않게 그러고 작업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참고하세요. 주방을 만드는 원리에 대해서 저희가 몇 번을 말씀드렸고, 기획 영상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넓기는 했었지만 비포가 어떻게 됐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비포 같은 경우에는 사각형처럼 생긴 주방에 가장 난이도가 높다고 늘 말씀드리죠. 다용도실이 이렇게 끼어 들어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공간 자체가 테트리스 모양처럼 이렇게 파여져 있죠. 이런 공간들이 웬만큼 커도 공간이 좁고 깊어 보입니다. 그랬을 때 왼쪽에 키 큰 장이 있고, 그리고 반대편에 싱크대와 쿡 공간이 있었죠. 그리고 뒤쪽에 조조 주방이 이렇게 올라와 있었는데요. 벽을 보고 작업하는 게 좀 불편하셨을 거고요. 가운데 공간이 이제 뻥 비니까 뭐 조그만 게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 아일랜드 같은 게. 근데 이거를 면해서 필경 앞에 식탁이 배치되어야 되는 구조였을 겁니다. 그렇게 쓰셨을 거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키 큰 장과 메인 주방을 사용하는 동선이 두 개가 돼버렸죠. 동선이 두 개라는 말은 공간에 낭비가 있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양쪽에 동선을 주고 나니까 가운데에 섬처럼 떠있는 식탁과 아일랜드가 답답하게 느껴졌던 것들인 거죠. 요거를 저희가 대면형 주방을 만드는 원리를 적용을 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싱크와 키 큰 장 공간을 옆을 다 철거했어요. 그리고 다용도실이 튀어나와 있는 그 면에, 그 면과 맞춰서 조리 공간의 배면을 이렇게 키 큰 장으로 만들었죠. 그러면은 좁고 깊어 보이는 공간이 얕고 넓게 보이는 일단의 베이스는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앞에다가 우리가 벽 보고 있었던 이 주방의 메인 기능, 싱크 기능을 아일랜드로 이렇게 벽렬로 가져왔죠. 가로로. 거실에 있는 우리 가족과 소통할 수 있는 구조가 돼버렸죠. 이게 대면형 주방이잖아요. 그 앞에는 대형 식탁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배치를 했었고요. 그럼 정면에서 봤을 때 식탁의 높이와 아일랜드 높이, 키 큰 뒤 배면, 이런 것들도 시각적으로 개방감 있게 구현이 되고요. 자, 반대편에 키 큰 장이 있을 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했는지 보여드릴게요. 거실에 있었던 소파와 관계를 상쇄하기 위해서 벽을 만들었다 말씀드렸는데, 다른 기능도 들어가 있어요. 어떤 게 들어가 있느냐, 우리 가족분들이 홈바의 기능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말씀을 많이 하셔서 그 앞에 있는 공간은 홈바 공간을 만들었죠. 그리고 또 이 멋있는 코랄 컬러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식탁 공간과 홈바의 기능성이 딱 맞죠. 홈바에서 뭘 꼬집어내서 식탁에서 앉아서 뭐 주로 쓰고 커피 마시고 할 테니까. 그리고 상부장을 또 얕게 만들었더니 공간적으로 개방감도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조닝 자체가 되게 훌륭하다 생각해요. 그리고 주방의 합리적 동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동선이 있어요. T자 동선도 있고 삼각 동선도 있고 뭐 I자 동선도 있는데 꼭 이렇게 해서 불편하다 좋다를 떠나가지고 이번 동선 같은 경우에는 싱크와 쿡과 이 냉장고 보관대가 삼각형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동선적으로는 굉장히 활용성이 좋다고 합니다. 큰 집에서는 사실 이것도 커지면 불편하거든요. 근데 이 구조상에서는 이런 삼각 동선들이 사용하시기에 굉장히 편리하실 거다. 자, 그럼 뒷공간은 어떻게 활용이 될까요? 작은 소가전을 수납을 하거나 좀 숨기고 싶은 가전들을 넣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이 보조 주방 같은 공간과 다용도실, 세탁실과 이렇게 연결이 되죠. 이런 배열과 조닝들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기능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40평형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시면은 그냥 이거 그대로 하세요. 밸런스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 식탁 상부에는 아주 아름다운 펜던트가 달리게 될 텐데요. 이 조명은 뭐가 달릴 거냐면 베르판에 글로브 펜던트가 달릴 거예요. 진짜 아름다워요. 빨간색 포인트와 파란색 포인트가 간접 조명처럼 레이어드 되면서 굉장히 UFO처럼 떠 있는 느낌이거든요. 자, 이 펜던트가 왜 중요했느냐? 곡선이라고 하는 기하학을 쓸 때는 얘가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따라가야 된다는 말씀드렸죠. 주방 공간에 휘날레처럼 중심을 잡아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안방부입니다. 우리 무하 여러분들은 느낌 있다고 보시죠. 안방으로 들어가는데 도어가 달려있네? 자, 이 공간은 역시나 무하가 던진 큰 아젠다죠. 안방 화장실을 공용부로 내어주는 원리. 그거를 동반내려면 뭘 해야 된다? 기존에 비포 보시면 이 드레스룸 조그만 게 있었죠. 요걸 철거해서 이 공용부로 내어주는 방식입니다. 근데 문을 달았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유가 있겠죠. 우리 남편분께서 고양이를 되게 사랑하시고 반려묘를 기르는데 고양이 알러지가 있으세요. 이번 이사하는 이 집에서만큼은 안방 공간은 우리 고양이가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이 문을 다른 걸로 저희가 기획을 했었고요. 이 도어 뒤편으로는 남편분께서 지르테크가 안 드셔도 좀 해방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설계를 했었고요. 가족들이 좀 많이 놀러 오시거나 뭐 나중에 식구가 더 늘었을 때는 안방에 있는 도어를 통해서 안방 화장실도 사용할 수 있으실 거고 평소에는 닫아놓고 프라이빗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안방부로 활용이 될 겁니다. 자, 문을 착 열면 뭐가 보이느냐? 아름다운 파우더 공간이 보입니다. 여기는 좀 힘을 줬어요. 왜 줬냐? 아까 말씀드렸던 베르판 펜던트의 원형과 12월 쪽의 그 아름다운 곡선 조명도 탁 따라가겠죠. 문을 탁 열었더니 안쪽 파우더 공간에 아름다운 또 거울로 되어 있는 조명이 딱 들어가죠. 여러분, 이래서 곡선을 쓰는 디자인은 어딘가 계속 어휘가 따라가야 돼요. 이거 뭐 거의 뭐 개미지우기거든요.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잘 선택을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안방 공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무드를 달리하고 싶어 하셔서 어두운 컬러로 이렇게 베이스를 잘 만들어 드렸고요. 그리고 이 맞은편 공간은 뭘로 활용될 거냐? 드레스룸으로 활용될 겁니다. 드레스룸 코너 쪽을 재밌게 날개벽을 딱 닫아놨죠. 이 공간은 엄마 아빠의 힐링존인데요. 안마의자와 스탠바이 미 TV가 놓여지게 돼서 앉아서 패브릭으로 딱 가리고 조명만에 하나 탁 꺼놓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힐링하시면서 TV도 보시고 좀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가 공간을 기획을 해드렸습니다.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드레스룸이라고 하는 자주 쓰는 기능 공간 안쪽에 이게 위치하다 보니까 진짜 좀 이 위호돼서 휴식을 취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자녀방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영상에서 가끔 말씀드리죠. 자녀분들 방은 돈 많이 쓰지 말고 하고 싶어 하면은 돈 내라고 해라, 이렇게 제가 말씀 많이 드리는데 아드님께서 공간 디자인이나 이런 데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되게 하고 싶은 그런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디자인 자체가 핀트레스트에 나오는 것처럼 제작 가구로 공간이 딱 아주 정갈하게 맞춰져 있는, 그리고 바닥에서 다돌림도 있고 굉장히 돈도 많이 들고 만들기 어렵습니다. 아드님 이 영상 보시면 부모님한테 효도하세요. 공간에 관심이 많다고 하시니까 디자인이 가지는 진짜 원리가 뭔지, 이유가 뭔지를 한번 되뇌어 보시면서 공간을 사용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따님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곧 독립하는 이슈가 있으셔가지고 기성각으로 잘 세팅을 해드리는 걸로 제안을 드렸습니다. 거실 화장실은 이 욕조 푹 담그는 걸 하고 싶으셔가지고 저희가 조정 욕조와 사선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등을 기댔을 때 좀 편하시도록 설계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 조적 파티션의 가운데를 유리를 끼워 넣어서 개방감도 가지고 좀 미학적으로 아름다고 조명도 좀 산란되도록 그렇게 디자인했습니다. 지금 들어간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한테는 기본인데 하이엔드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하이엔드라고 하는 게 뭐 이런 수전을 썼다고 이런 게 아니라 공간의 형태나 과정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방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다른 컬러의 무드로 만들어지면
있지만 샤워 부스가 들어가 있고요. 화장실은 요청을 많이 하셔서 편을 묶어서 어떤 평형대에 어떤 사이즈의 배치가 필요와 기능과 미학적이 동반됐을 때 가장 좋은지를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가 30평을 기준으로 많은 이 원리들을 말씀드리잖아요. 30평을 국민아파트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큰 30평, 조금 작은 30평, 광폭 발코니 적용되면 좀 더 크고 이런 차이점이 있지만 가장 많아요. 근데 댓글들을 보니 20평은 안 해주냐, 그럼 40평은, 50평은 막 댓글 다시는데 댓글을 잘 달아주시면 저희가 다 보고 있어요. 그걸 참고해서 다음번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